올바른 가치추구 교육이, 소통능력 교육이, 전통의 능력 교육이, 마음교육이, 독립성 교육이, 원유학 교육, 열정 교육이, 공유자 능력 교육이, 도덕성 교육이, 합격 능력 교육이, 선한 교육이, 공익적 가치 추구 능력 교육이, 인내심 교육이, 진실성, 순종, 사랑성, 영성 강화, 가격이, 용납, 자신감 갖기, 칭찬, 평등, 공과사 구분하기, 훈계의 능력 키우기, 변화와 발전 추구하기, 영향력 미치기, 성장의 능력 키우기, 감사의 능력 키우기, 세밀한 관심 능력 키우기, 위기 능력, 네. 예, 본장에서는 도전성, 감성 능력, 근검 전략, 감정 조절 능력, 작은 것 소중히 여기는 능력, 5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36번째 도전성. 도전의 의미,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검, 혹은 어려운 일에 성취나 기록 경신 따위에 나서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 도전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새로운 도전이 없으면 변화도 발전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요셉이 새로운 환경에서의 도전이 없었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아들로 끝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한 도전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계속 종노릇해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 밖에 내 문둥병자나 집을 나간 탕자가 도전 정신이 없었다면 그들은 그 상태에서 굶어 죽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변화와 발전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은 반드시 필요하다. 도전이 없으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사마리아 성 밖에 내 문둥병자, 대단한 도전 정신을 가진 사람이죠.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는데 어디로 갑니까?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아람을 향해서 가는 도전을 합니다. 자, 무엇을 향해서 도전해야 하는가? 변화와 발전, 영성, 현실의 삶, 업무, 사명의 완수. 지금 우리 G7 운동도 뭐예요? 새로운 도전이죠.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현장을 향한 새로운 도전. 사명의 완수, 인격의 변화와 발전을, 비전과 목표, 위기 극복, 새로운 삶을 만들기 위해, 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성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는 뭔가? 우선 필요성, 그리고 의지, 외치기.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한다. 나는 도전한다. 독립하기. 독립을 해야 도전성이 생겨요. 독립을 안 하면 의존성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익숙해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안 합니다. 사람은 항상 이렇게 따로 떨어져야 새로운 도전을 시작을 해요. 자기 개발과 자신감, 모험, 용기, 사명감 갖기, 배움과 훈련의 자세, 실패를 과정으로 보는 자세,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갈망, 그리고 작은 도전을 계속하는 거죠. 도전. 새로운 도전을 지금 우리 시작합니다. 부모 교실. 안 해본 거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어요. 뭐든지 머뭇거리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전이 안 돼요. 가나안 땅을 향한 도전.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죠. 변화와 발전에 대한 갈망, 작은 도전, 목표와 비전, 영성 강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의존해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새로운 도전이죠. 기적을 경험해.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하신 말씀 한마디에 의해 새로운 도전을 해요. 안 해본 길을 걷는 거죠. 도전은 실패를 경험하게 하지만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게 한다. 도전 정신이 없으면 실패도 기적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도전. 자, 37번째, 감성 능력 키우기. 사람 이해력 키우기. 감성 능력 키우기의 중요성. 사람이 개발해야 할 재능은 세 가지다. 첫째, 영성 재능. 둘째, 감성 재능. 셋째, 지적 재능. 처음에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을 지적 재능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그러다가 지적 재능과 함께 필요한 또 다른 재능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감성 재능이다. 어떤 사람들은 천재처럼 실력을 발휘했지만 사회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데일 카네기 연구소의 직장생활에 실패한 사람 1만 명을 연구했는데 그중 93%가 인간관계에서 실패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나머지 7%만 능력 부족이었다. 감성지능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재능이다. 감성지능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자기 감정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통제하는 능력. 둘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격려하고 컨트롤하는 능력. 이 두 가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는 좋은 건강한 자아와 좋은 관계 형성이다. 감성재능을 감성재능을 성장시키기 위해 키워야 할 요소들. 첫째, 감정 이해와 컨트롤하기 기본 요소. 감성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 특히 사람 속에 움직이는 세 가지 상태를 잘 이해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내부만이 아니라 상대방 속에서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 속 맨 아래에는 하나님을 닮은 본성 5가지 성품의 욕구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은 주로 긍정적 부분에서 나는 뭐뭐를 하고 싶다는 본능으로 움직인다. 존귀하게 인정받고 싶다. 내 장점, 재능을 개발하고 인정받고 싶다. 나도 잘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 내 생각을 인정받고 싶다. 좋은 창의력을 발휘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모두와 화평하게 지내고 싶다. 소통을 잘하고 싶다. 거룩하게 살고 싶다.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다. 내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김을 받고 싶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싶다.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자, 무슨 성품에서 나오는 건지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상한 감정이 생겨요. 이것은 위에서 설명한 본능의 욕구가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을 만났을 때 이루지 못함으로 만들어진 상한 감정, 상처받은 감정이다. 모든 사람들은 근본적인 본능과 함께 이 상한 감정을 다 가지고 산다. 이걸 읽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나타나는 현장. 이것은 상한 감정이 밖으로 노출되는 상태를 말하는데 언어, 행동, 분노, 우울, 대인기피, 열등감, 폭식, 폭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반대로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의 욕구가 실현되고 상한 감정이 없으면 기쁨, 즐거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자, 감정 이해와 컨트롤하기. 자기 감정 이해하고 컨트롤하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람들로 인해 자신의 본능의 욕구가 실현되지 못하므로 상한 감정을 갖게 되고 이것이 밖으로 노출되어 관계를 악화시키고 스스로도 고통을 받을 때가 많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감정을 다스리고 치유하는 일이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 격려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기 감정을 치유하고 잘 컨트롤하기 위해 다음의 방법들이 중요하다. 우선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귀함, 현재의 감정을 인정하기. 자기와의 대화하기. 자기에게 인사하기.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사용하기. 의미 있는 일하기.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속에는 아름다운 의미 찾기. 자기 이해하기. 잘하려는 본능이 실패해 상처가 되었을 때
자기 수용하기, 스스로에게 자기에 대한 희망을 말하기,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로와 격려 보내기, 편지 쓰기, 때로는 자서전, 셀프 힐링하기, 스스로 컨설팅하기, 셀프 코칭을 통해 자기 삶을 분석하기, 자기의 환경을 변화주기, 자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능력 키우기, 자기 재능 개발하고 충전시키기, 영성 강화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위로 격려하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요 부분들을, 네. 그 다음에 다른 사람 감정 이해하고 컨트롤하기. 다른 사람의 감정 역시 별다르지 않음을 알고 위에서 설명한 방법들을 잘 활용하면 돼요. 존귀함 인정해주고 감정을 이해해줘야 돼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말 화나셨네요. 네,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지금 네, 우리가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 김 목사님 오셨는데 거기서 뭘 배우셨죠? 상담의 원리를. 저는 막 급하게 대답해주고 싶더니만 목사님은 잘 다 들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청. 네, 목사님이 나보다 더 성급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했는데 듣고 보니까 목사님은 다 들으시고. 그러니까 경청. 그분의 지금 감정은 김혜정 목사님의 감정하고는 달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엄마가 이제 억지로 상담이라는 걸 하게 하려고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그분의 감정은 불편해 지금. 네. 그런데 거기서 자꾸 내가 코치를 하면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들어주고 편하게 그분이 하는 행동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주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읽어주는 게 필요해요.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분이 자존심이 굉장히 이렇게 강하고 또 주변의 그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의 자존심이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축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힘든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들어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자, 경청하고 그의 감정에 공감하기.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실천이 된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긍휼한 마음 가지고. 그래서 계속 듣다 보면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나의 조언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해봐야 기분만 상해지게 만드는 건지. 그럼 잘하고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거기서 또 다르게 더 하면은 이제 그거는 자기 자존심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상대방의 계속 끝까지 듣다 보면은 이제 그런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고 그러면 그 감정에 공감해 주는 거죠. 아, 정말 참 잘하고 계시네요. 뭐 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있으면 별 문제 없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아파하기. 네. 그렇게 되면은 공감을 해주고 그러면은 본인이 편안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어떤 정말 상담이 필요할 때, 아, 그때 그분하고 한번 상담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긍휼한 마음 가지고 같이 아파하기, 본능의 소리를 들어주기. 정말로 원하는 게 뭔가? 맨 밑바닥에서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게 뭔가? 네. 자, 상한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는 장점 찾아주고, 재능을 개발해줘요. 네, 개발해줘. 공감하고 이런 정도를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돼. 발전해가지고 장점을 찾아주고, 그 다음에 장점을 찾아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게 하고, 그거를 발전시키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잘하는 점, 애쓰는 점을 찾아서 감사하고, 약한 부분을 담당해주고, 위로, 격려, 희망 찾아주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방의 감정을
잘 이제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를 못하고 대들면은 괜히 더 이렇게 불거크스 부스럼 만들고 또 이제 기분 나쁘게 만들고 멀어지게 만들어 버려요, 이게. 자, 자기의 감정 관리법, 셀프 힐링법 나누기. 자, 38번째는 근검 전략. 네. 근검 전략의 중요성. 근검 전략이란 근면하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삶을 말한다.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근검 전략의 자세가 지난날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어요. 특히 아이들은 더욱 그렇죠. 그런데 근검 전략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분에서도 모범을 보여줬죠. 그분이 보이신 근검 전략의 대표적인 것 하나는 음식에 관한 거예요. 또 하나는 시간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남은 조각을 거둬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네, 물질적인 근검 전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9장 4절에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간에 대해서 아주 근검, 전략하고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남은 것을 거두고 버리지 않게 하라 하셨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자세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소중히 여기고 버려진 인간들 하나하나를 아끼시고 살리시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근면하고 검소하고 전략하는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정신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게 되고 공익적인 삶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근검 전략의 성품을 키우기 위한 요소, 필요성 인식, 의지 갖기, 하겠다고 하는 의지, 모델 찾기, 근검 전략의 구체적 영역 정하고 기획하기. 네. 어느 분야에서 어느 무엇에 대해서 근검 전략을 할 것인가. 네. 외치고 행동하기. 네. 근검 전략의 결과 나눔과 보상 경험하기. 근검 전략의 결과 나눔, 보상, 결과에 대한 거죠. 자, 39번째는 감정 조절 능력 키우기. 감정 조절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순간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간에 아니면 이웃이나 기타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은 바로 순간 감정 컨트롤의 능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지적하면서 그 결과가 어떠함을 설명하고 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감정 조절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죠.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요. 속히 노를 바라면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네. 주먹질을 해대거나 욕을 해대거나 나중에 그러면 수습하기 힘들고 물건을 때려 부시거나 그럼 나중에 한 달 월급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해. 똑똑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요. 결국 전쟁할 때도 그러잖아요. 자기 수를 미리 다 보여줘 버리면은 안 돼. 그래서 끝까지 다 들어보면은 어떤 도구를 써야 되는지를 이제 스스로가 다 밝혀낸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서 먼저 이렇게 다 내놔버리면은 우리가 무기를 다 써버려. 나중에 보니까 안 맞는 무기를 쓴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잠언 25장이 발려.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내. 지혜로운 자는 그거를 억제해.
요즘에는 이 분노 조절에 대한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참 잠언에서 이런 말씀들을 참 했다는 것이 이게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참 대단한 거예요. 3,000년 전이면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원시 시대 아닙니까 이때가. 그래서 성경은 자기 마음, 감정을 다스리라고 말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또 잠언 16장 32절에 마음을 다스리라. 이거를 영어 성경을 보면은 성질을 컨트롤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질을 컨트롤하라. 네. 컨트롤해야 돼요. 감정의 성격. 감정은 어떤 정보에 의해서 형성되죠. 기분 나쁜 정보를 만나면 분노의 감정이 생기거나 우울한 감정이 만들어져요. 감정은 순간적 감정이 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감정이 있어요. 순간적 감정은 어떤 상황 앞에서 잠깐 발생했다가 사라져요. 이것 때문에 순간적인 분노, 다툼, 살인이 벌어지죠. 순간적인 감정은 시간이 지나가거나 다른 정보를 만나면 쉽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라진 뒤에 후회하지 않도록 순간 감정 조절을 잘 해야 돼요. 반면에 지속되는 감정은 마음의 병을 만들어요. 분노 조절 장애, 조절이 안 돼. 우울증, 대인기피증, 강박관념, 무기력, 열등감, 조울증 등 다양한 심리 질병들은 잘못된 감정이 지속되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은 감정이 지속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이거 역시 정보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면서 치료해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감정 조절의 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순간 감정 컨트롤이든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 질병적인 감정이든지 간에 감정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그걸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대로 두면 병이 되고 사건을 만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픈 마음 치유 교실 할 때 앞에 표지에다가 써놓은 글자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아,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네. 앞에 감정보다 감정을 따르지 말고 행동을 따르라. 네. 행동 원칙을 따르라. 이거를 심리 상담할 때는 반드시 주입을 시켜야 돼요. 식사, 어제 이제 우리 자매도 요즘에 식사를 참 잘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쁘게 꾸며보기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식사를 잘하면은 컨디션이 많이 회복이 돼요, 이게. 근데 막 그런 상태가 있으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지금 감정은 안 먹고 싶은 감정이야.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죠? 자, 안 먹고 싶어 지금.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냐고요.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고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 네. 그래서 상담할 때 그렇게 일단 공감을 해줘야 돼서 안 먹고 싶어. 먹지 마라. 먹고 싶지 않거든요. 공감을 해줘.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안 먹고 싶은 거는 충분히 다 당연하다. 공감해 줘야죠.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음식이 안 들어가면 이게 영양 공급이 신경 조직에 보급이 돼야 되는데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신경이 더 예민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 질병이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겨요. 예를 들면은 자, 마음이 신경 조직에 전달이 돼. 마음이 괴로운 게. 이게 이제 우리는 더 하나 더 하면 영이죠. 영혼이. 그럼 마음이 심리 상처가 있으면은 이게 신경 조직에다가 전달을 해요. 특히 뇌신경. 그러면 뇌신경은 온몸의 신경에다가 이 아픔을 전달을 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신경 조직에 전달이 되면 신경 조직은 이제 역반응을 일으켜요. 이제 어떤 역반응을 일으키냐면 불면증, 잠이 안 와. 그 다음에 음식이 먹기 싫어져. 뭐예요, 그거? 이제 먹고 싶지 않아. 또, 예. 그러니까 밥맛이 떨어져. 예, 식욕부진. 마음이 속상하니까 당연히. 근데 이 신경조직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밥맛이 없게 만들어. 먹고 싶지 않게. 요렇게 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자, 음식을 안 먹으니까 이게 신경조직에 영양 공급이 가야 되잖아요. 각 조직이 들어있는 신경에 영양 공급이 다 가야 된다고. 뇌신경도 그렇고. 근데 이게 영양 공급이 안 돼. 안 되면은 신경이 예민해져. 예민해지는 것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먹고 싶었고, 안 먹고 싶어하고 상관없이 당신이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싶으면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된다, 공급을. 그럼 공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고 싶으면은 식사를 정기적으로 딱 해야죠. 그리고 이제 그게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상담을 통해서 생각을 이제 합리적으로 바꿔주는 작업들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권장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감정을 따르면 이게 오래 지속된다. 근데 행동 원칙을 정해가지고 행동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감정을 바꿔준다. 네, 이런 원리를 이야기를 해서 공감을 하고 나서 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은 이제 훨씬 좋아지죠, 이게. 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밥맛이 없어서 그렇게 되면은 먹고 싶지 않으면 굶어. 이렇게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런, 근본적인 원리를 좀 설명을 해주면, 네. 우리가 그렇잖아요. 확실히 밥을 안 먹으면 신경이 막 더 예민해져요. 더 예민해 잠도 안 오고 막. 그 영양 공급이 돼야 되는데, 뇌에도 영양 공급이 돼야 되고, 온몸에 영양 공급이 돼야 이게 컨디션이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배고프면은 짜증나잖아요. 네. 배고프면 막 잠도 안 오고, 괜히 막 신경질 나고, 그러잖아요. 네. 자, 아시겠죠? 어디까지 했죠? 네. 자, 그래서 이런 감정은 순간적 감정,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속되는 감정, 이런 거. 그래서, 그대로 두면 병이 되고, 그래서, 순간적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거는 순간적인 감정은 조절을 못하면 사고를 쳐요, 이게. 그냥 확 성질 나는 대로. 그래서 불질러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남대문에 가서 그냥 성질 나니까 불질러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냥, 사고 치게 되고, 그런, 순간적 감정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지속적 감정. 이 지속적 감정이 바로 심리 질병이에요, 이게. 이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능력을 키우기 위한 요소, 순간 감정 컨트롤하기, 이런 걸 이제 훈련해야 돼요. 중요성 인식하고, 미리 평안한 감정으로 준비하고, 순간 호흡 5초씩 하는 거. 15초만 지나가면은 태풍의 핵이 지나간다고 그러죠, 이게. 순간 다른 생각하기, 네. 말씀 암송 등, 머릿속에서 암송, 말씀을 암송을 한다든지, 뭘 떠올려. 다른 생각을 떠올려. 잠깐 기법 사용하기. 생각하고 말하기. 그래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포스트 액션 잘하기. 혹시 순간 감정 처리를 잘 못했다면 그 다음에 포스트 액션을 빨리 잘해야 돼. 미안하다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빨리 이 감정이 만들어 놓은 쓰레기를 빨리 잘 치워야 돼요. 지속되는 감정 컨트롤하기 우리 10가지 했죠. 억압에서 자유케 하기. 혹시 내년 2월 달에 심리 상담사 시험 보실 분 계세요, 여기?
코스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봐야 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예. 그 코스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마법사님도 관리하는데 네, 한번 확인해가지고 지금 시험 문제를 이번에는 보고 쓰는 게 아니고 시험 문제를 미리 다 알려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했어요. 하게 하고 있어요. 이번엔 대만에서도 볼 거고, 네, 서울에서도 볼 거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를 예. 우리가 그 커리를 여기 보면 네. 그 심리 상담 하려면은 심리 상담사가 되려면은 이 과목이 있잖아요. 네. 그게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는지 우리는 다 했죠. 우리 지금 현재 여기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심리 상담사 자격을 하려면 내년 심리 1, 2, 3에다가 예. 마음 치유기실 코칭 예. 우리 코칭 지금 하고 있죠? 아프면 치유교실 안 했잖아요. 여기로만 했죠, 단체로. 안 했죠? 네, 안 했고. 전체적으로 안 했죠? 네. 심리치유 1, 2, 3은 했죠? 안 했어요. 그것도 안 했어요? 아,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 우리 지금 언어하거든요. 네. 우리라도. 여기는 이제 우선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이 문제를 적어드리고 갈 테니까 아니 메일로 주세요. 아 그래도 되고. 네. 메일로 줘갖고 메일로 다 보내면 예. 네. 네. 자, 어쨌든 이게 나오는 문제예요. 이게 억압.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사회심리학과 G7 심리학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G7 심리학에서 봤을 때 심리 질병의 원인이 뭐냐? 치유 방법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질병 5단계 과정을 설명해 보도록. 답이랑 다 하셨어요. 그건 이제 책 속에 다 있잖아요. 책을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실망하는 표정이. 아니 그거는 목사님 늘 말씀하신 거니까. 네. 그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그 다음에 이제 억압의 요소 15가지. 죄염, 경숙증 다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이제 자유케 하는 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2권에서 우리 뭡니까? 염려와 고민 해결 방법 15가지. 했었죠? 네, 했었어요. 분석하고 뭐 다 쭉 하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권에서 우울증과 관계된 내용을 쭉 보면은 G7 방식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는 방법. 크게 4가지, 작게 10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 체크해서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이제 보시고 그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아주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요 핵심적인 거는 요 정도는 요것만 확실하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이 가능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 10가지. 네. 우선 감정 이름 정하기, 분석하기. 3단계 분석이죠. 1차 분석은 본인이 안고 있는 문제의 뭔지. 2차 분석은 본인을 힘들게 하는 당사자의 환경. 남편이 힘들게 하면 남편의 환경 분석. 3차 분석은 그 남편이 성장한 그 부모의 환경. 의지 찾기 위한 3가지 질문. 점검. 이 상황이 자기 삶이나 관계에 미친 영향이 뭔가.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이런 거예요. 사용할 자원은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과거, 현재, 미래의 다양한 경험. 때로는 그런 감정을 만드는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부정적 장애 요인을 잘 제거할 수 있다. 결국 심리질병은 안 좋은 감정의 지속적 상태에서 발생한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의 아픔을 만들고 있는 감정을 바꿔야 되고 이걸 위해 원인을 분석해 해소시켜야 하고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꿈, 비전, 장점, 재능들을 찾아서 그것을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들을 대하게 만들어야 한다. 감정은 정보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자, 40번째, 작은 것 소중히 여기기. 작은 일, 시간, 짜투리, 자원. 사람이 행복과 불행의 차이점,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주 작은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잘것없는 작은 것 하나가 죽고 사는 일을 결정해요.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작은 것들에 대한 존귀함의 삶. 예수님은 가장 크신 분이다.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 가장 작은 것들에 대해 가장 존귀함을 나타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누가복음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 기적의 역사.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사랑과 관계에 대해 나타난 존귀함의 모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쭉 보면은 버려진 사람을 예수님이 가셔서 찾아가시는 내용이죠. 예수님은 버려질 떡 조각조차도 버리지 말고 관리하라고 하심으로 보잘것없는 만물조차도 귀하게 여겼고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항상 버림받았던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깊은 존경을 나타냈다.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한자리에 앉히시고 그들을 찾아서 치료하시고 건강한 삶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작은 일에 충성될 걸 말씀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하셨다. 성공한 사람들이 보여준 작은 것에 대한 성실함.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큰 일만을 소중하게 여긴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들을 존귀하게 여김으로 그것이 성공의 기본 틀이 됐죠. 한 걸음부터 시작해라. 세계적인 역사학자 토머스 칼라일은 젊은 시절 지독한 가난 속에서 약 7년 동안의 각고 끝에 프랑스 혁명사를 탈고했다. 그러나 처음의 원고는 그가 검토를 부탁했던 친구 존 스튜어트 밀의 하녀가 불쏘시개를 사용하고 말았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안 칼라일은 극도로 흥분한 상태로 며칠을 보냈다. 그 방대한 원고를 다시 쓴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었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보내던 어느 날 그는 거리를 걷다 석공이 길고 높은 벽을 쌓는 걸 보았다. 한 변에 한 장씩 돌을 쌓아갈 때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는 것을 목격한 그는 용기와 영감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 하루 한 페이지씩 쓰자. 내일은 다음 페이지를, 모레는 그 다음 페이지를. 좋아, 그렇게 하자. 그는 천천히 시작했다.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흐른 1837년 그는 훨씬 더 훌륭한 프랑스 혁명사를 출판할 수 있었다. 예, 하루 한 페이지 개념이 없으면 아마 못했을 거예요. 예, 기가 막히죠. 이게.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여대생은 접시 하나를 닦아도 물기가 없었다. 그런 작은 일에 성실성이 한 경영자 눈에 띄어 입사 제안을 받았고 불과 5년 만에 본사의 마케팅 이사가 됐다. 그 회사가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다. 작은 것을 우습게 여기지 마라. 0.01초의 차이가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기도 하고 실패자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 저수지의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부터 무너지고 마라톤 선수를 더 이상 뛰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것은 운동화 속에 들어간 작은 모래알 하나 때문이다. 물의 1% 손의 온도가 조금만 높거나 낮아도 초밥의 맛은 전혀 달라진다.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패배. 삶을 소중히 여겨라.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겨라. 그걸 존귀하게 여길 때 그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존귀함을 다해 대하라. 보잘것없는 작은 시간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짜투리 시간. 내게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처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처리해보라. 작은 일을 존귀하게 여기는 건 큰 일을 위한 지름길임을 기억하자. 작은 약속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고 존귀함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봐라. 작은 능력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갈고 닦아봐라. 그러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물맷돌이 될 수 있다.
세상에 대박은 없다. 단지 작은 일이 계속 쌓여 대박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자. 작은 것에 대한 성실함이 큰 성공을 만들어낸다. 작은 거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야 할 작은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잘것없는 사람이 우선 작은 것이 될 수 있죠. 보잘것없는 사람.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뭐 때문에 온다는 이야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듣는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어린 시절 좀 독특한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귀신이 많이 보이고, 어렸을 때부터 귀 무당을 가면은 굿하는데 들어가 보면 귀신들이 다, 자기를 다 보인대. 근데 너희들 왜 거기 있냐? 나가. 그러면 다 나간대. 그래서 나는 이제나 저제나 이분이 오늘 온 이야기가 뭘까 하고 듣고 있는데, 계속 이제 그 이야기를 어린 시절, 그 다음에 중학교 시절,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목사님, 바쁘신데,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 8시에, 이제, 그때 8시인가? 그 시간에 나가면 된다 그랬더니, 거의 다 돼가지고, 목사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와서 또 할게요. 또 들어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아이고, 잘하셨다고, 다음에 또 오셔서 그 뒷이야기 다 하시라고. 네. 도대체 그분이 왜 나한테 왔는지, 그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아직도 내가 잘 모르겠어. 그 뒤로 안 왔어요? 안 왔어? 아니, 이제 그 뒤에 또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인이에요, 교인. 근데 이제, 그쪽에 와서 등록하신 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고. 근데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도 잘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뭐 얼굴 표정도 별로 안 바뀌고, 어린 시절부터 그냥 쫙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 오신 게 뭘 이야기하러 왔나, 그러고 이제 물어볼까 말까 하는데, 계속 이야기하시다가, 내가 이제 시간 이야기를 했더니,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에 또 와서 할게요. 그러고 또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항상 뭐 좀 뭔가 있는 사람하고만 대화를 나누려고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진지하게 들어주고 이제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그래서 상담은 결국 내가 뭘 이야기하냐보다는 그냥 계속 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먹고 남은 음식, 네,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 중에 먹고 남은 음식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짜투리 시간, 네, 짜투리 시간도 좋은 재료.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과 재료들. 하찮은 업무. 네, 하찮은 업무지만 그걸 막 소중하게 다루고 뭐 존귀하게 다루고 그랬을 때 그게 의외의 인정을 받고 열매를,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은 다 인정을 하죠. 작은 봉사, 작은 말 한마디, 작은 미소, 작은 친절, 작은 관심과 대화,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이제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성실하게 대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작은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성실이라는 것은 큰 일들을 처리하는 데서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 중요한 생활 태도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것을 어떻게 존귀하게 여길까? 우선 인식, 중요한 인식. 그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겠다는 책임감, 사명감, 의지와 외침, 작은 것들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감사와 활용, 작은 것을 개발해. 그걸 그냥 작은 씨를 그냥 내비두면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근데 그거를 씨를 뿌려.
그걸 키워, 개발을 해. 그러면 그게 나에게 내 인생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되죠. 12가지 의미 적용하기. 존귀함 인정, 감사, 예의 지키고 인정하기, 연구하고 더 이해하기, 소중히 여기기,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이기, 아끼고 보호하고 치료하기, 개발하고 발전시켜주기, 성실하게 대하기, 올바르게 활용하기. 반복 훈련. 네. 이 외에 작은 것들에 대해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이 있다면 나눠보자. 외식 후 남은 음식을 싸서 집으로 가지고 오는가? 버려진 짜투리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버리는가? 일을 선택할 때 크고 거창한 일만 하는가? 아니면 우선 작은 일이라도 자기 재능을 키우기 위해 선택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버려지는 작은 시간들은 없나?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 13, 14, 15 4장인데 내일 성품으로는 이제 10개니까 2시간, 1시간은 이제 컨설팅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